수술이나 레이저는 언제 하냐?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약물 사용이 제한될 때 고려하고 어떤 녹내장들, 특히 폐쇄각 녹내장들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우리가 뭐 레이저 SLT라고 하시는 거, 요런 이제 개방각 녹내장에서 하는 레이저가 있고, 그다음에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 그래서 이건 대개는 이제 한 60대 이상의 그 고령에서 생기는 폐쇄각 녹내장인데, 그런 거 있을 때 하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 있습니다. SL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방각 녹내장이죠. 개방각 녹내장에서 약을 쓰고 있으나 안압이 불안정하고, 약을 쓰는데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작용 때문에 약을 더 이상 못 쓰겠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약물 투여가 제한되는 경우, 그런 경우에 뭐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지만, 이 치료는 효과를 그냥 완전히 이거 치료하면 괜찮습니다가 아니에요. 이거는 안압약 하나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안압약 하나 추가하는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해서 또 모든 사람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7, 80%는 효과가 있지만 또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, 자, 정상은 이겁니다. 정상은 요렇게 눈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, 어떤 녹내장에서는 이 부분이 홍채라고 하는 갈색 부위 있죠. 그게 이렇게 앞쪽으로 올라붙어 가지고 섬유줄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이 막힌 통로를 뚫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하나 내주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. 폐쇄각 녹내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요. 수술은 사실은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이 한 100분 있다고 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어쨌든 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수술 중에서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녹내장 수술입니다. 요거는 뭐냐면은 눈 안에서 밖으로 이제 약제라든지 레이저로 안 되기 때문에 눈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물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고이도록 하는 물주머니를 만드는 수술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걸로 안 된다,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, 뭐 그래도 안 되면은 이 방수 유출 장치라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처럼 생긴 물통 같은 겁니다. 그거를 눈 안에다가 이렇게 눈 밖에다가 위치시키고 관을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수술 후에는 이제 눈 안에서 관이 이렇게 있고 이 관을 통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수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. 이제 뭐 나중에 수술을 뭐 혹시나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몇 분은 그럼 수술하면은 안압이 조절이 잘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됩니다. 근데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,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수술할 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녹내장 수술은 그냥 하는 거가 반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약 쓰고 하는 게 반이라는 얘기를 드려요. 수술해서 물주머니를 만들어 놨는데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안 쓰면 달라붙어 버립니다. 전부 다. 그래서 수술 후 회복에는 항염증 치료를 잘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뭐 좀 예상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가 있고, 이때는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뭐 대부분은 괜찮지만 가끔은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흔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, 자, 녹내장 수술은 요거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.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거는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적절한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. 약 쓰고 레이저 해도 목표 안압이 안 되고 목표 안압을 얻을 수도 없고, 그다음에 시야가 나빠지는 것이 매우 명확한 경우, 그럴 때는 어쨌든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. 그래서 수술이 뭐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, 뭐 좀 여러 가지 뭐 다음 방법들, 약을 다시 좀 쓸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다시 다른 부위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, 아까 섬유주 절제술에서 안 되면 튜브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적절한 단계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하는 게 맞지, 너무나 오랫도록 이렇게만 버텨서 신경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 수술해 주세요. 그래도 그때는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다 망가졌기 때문에. 원칙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
일단 첫 번째는 수술한 눈은 녹내장 수술은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아까 물주머니 만드는 것도 보셨고 이렇게 기구 넣는 것도 보셨잖아요. 여기서 그 외상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할 때도 눈 보호 안경을 쓰시는 게 맞고요. 그다음에 녹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시력이 좋아지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신경으로 주어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. 그리고 시력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대개는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는 좀 뭐 코스가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